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보고하게끔 돼 있고 이런데 오래전부터 많은 방송사들이 4달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월별로 한 것처럼 보고서를 내요. 이게 관리처럼 돼 있어요. 이런 식의 꼼수는 저는 사장 선임 제도라든가 이사 구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도 달라질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런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방송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어느 때만 해도 방송은 이원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공적인 이 가치가 있었는데 이 방송이 갖고 있는 공적 가치가 어느 사이에는 굉장히 이렇게 고리타분한 가치로 취급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정확히 따지면 MB 정부 때부터입니다. MB 정부 들어와서부터 시장주의 접근이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그냥 강제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출범 초부터 이거를 독입제로 돌리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항으로 이관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국민정책으로 이런저런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 공정방송 뭐 특위를 만든다 그리고 뭐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방통위하고 쪼개가지고 업무 분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하게 된 건데 저는 이렇게 방송의 산업적인 측면 시장주의적 접근에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 환경에서는 공공지대 공영방송이 이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그 위축이나 약화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화된 공영방송이 약화된 틈바구니를 그 쓰레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종편이 이 지위를 차지한 거죠. 공영방송이 튼튼했으면 저는 종편이 이렇게 쉽게 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상할 수 있었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방송 문화, 방송 환경 자체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종편같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도 이 틈새가 얼마든지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그 방송법 개정하면서 폐기됐던 노사공수 편성위원회 후퇴 같은 경우 이 문제도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언론사조차 이 문제도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사실 이 문제는 제도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착한 일이죠. 이 문제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아까 김경환 교수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전문 직종에 있는 저널리스트들이, PD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분들의 힘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건 당연하고 하이어라키가 수직적인 하이어라키 체제가 있지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프로그램의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공영방송이라는 데까지도 그런 식이 먹혀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알아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 국내수책으로 정말 그야말로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강제했던 건데 이것도 이러저런 담론에 의해서 공격받는단 말이에요. 시장주의적인 담론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사회의 지형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면 그냥 종북 이래버리면 그것 자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저는 이 공영방송 제가 너무 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런 공영방송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이런 문제 자체는 결국은 저는 정치사회적인 변화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는 법제도 개선보다 오히려 직방인 거는 정권 퇴진인 것 같아요. 방송에 대한 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의 이 문제는 뭐 현실 강한 은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름대로 이 타협팀을 치면서 이걸 준비하다가 여기서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여기 오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온 거는 오히려 공영방송 이 사장사들이나 이사 구성의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하기보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이번 최근 사태가 긍정적인 점은 고무적인 점은 죽어 있었던 줄 알았던 KBS, MBC 구성원들이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내부의 종사자들하고 외부의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세력 간의 거버넌스 그런 연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이걸 통해서 정치사회적인 문화 환경을 바꾸고 담론 환경을 바꾸고 언론 지형도 그때서야 제대로 온전히 복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계된 상황이라면 예. 김재윤 교수님 토론에 이어서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 KBS 새 사장이 선임될 때마다 저는 똑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사장 퇴진 투쟁이고 KBS 주차장, 공간 주차장 앞에 KBS 구성원들이 늘 막아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그런 현상만 보면 나도 그 정권 퇴진으로 기결되는 이런 결론에 KBS 문제에 답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물론 김재윤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시장주의적인 어떤 접근 이 부분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더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정부 조직 개편 오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담화에 25분 담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세월호 참사에 보여준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재난방송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재난의 그 언론의 어떤 공공기밀 붕괴가 드러난 거고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했던 정부 조직 개편의 총체적인 실패 국가재난의 모든 기능을 담당해야 될 그런 이 정부 조직 규제기관들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작동을 멈췄다 부분이죠. 그래서 그 해수부, 해경, 반토막 거의 그 해체 수준 안행부까지 이렇게 됐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언급은 없었고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다. 1년 좀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그 정부 조직에 대한 어떤 실패들 이게 들어가야지 인정을 해야지 진정한 사과다 싶고요. 이제 이걸 거론한 부분들은 제가 좀 조목조목 하나 좀 조직 개편 관련해서 그때 그 중점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행안부를 안행부로 뒀죠. 국가 안전을 가장 중점을 뒀었고 그리고 해수부 부분은 사실상 이제 수첩 인사로 인해서 이제 계속 그 파행이 됐었고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또 굉장히 그 논란이 대상이 됐고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미래부와 평통입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 1년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고 미디어 산업 관련된 모든 부분의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총대를 메고 있고요. 방통위는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으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김재웅 위원을 모셨지만 3명의 여당 추천위원들과 혼자서 열심히 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국가 위기 상황에 언론의 조정 통제한다는 그런 문건이나 만들고 있는 한심한 집단으로 했죠. 물론 이 부분에 보면 공무원 집단들에 대한 어떤 성토나 비판은 분명히 받아 마땅하지만 이 공무원 집단, 정부 조직 전반에 걸쳐서 이런 그 모든 이 규제기관을 무력화시킨 최종의 책임은 누군가 인사의 실패와 정부 조직 개편의 실패다 이렇게 봐주는 거고요. 이런 이제 시장주의적인 이런 접근에서 우리가 미디어 영역을 보면 그냥 보편 서비스라고 퉁치면서 법적 영역들을 좀 제한해 놓은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공영방송 회의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건 세월호 이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분노의 하나의 표출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KBS에 집중된 분노의 표출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드러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경호 수석께서 말씀하신 KBS는 진보와 보수의 것도 아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KBS 모든 언론은 권력을 장악하는 어떤 부자나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보셨다시피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약자의 편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KBS 변화를 보면서 시민운동, 그러니까 언론운동 진영에 오랫동안 몸 담아왔던 그 활동가의 입장에서 축연해주고 굉장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MB 정권 이후에 방송이 장악되면서 뭔가 온몸으로 막았던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은 꽃다운 생명들을 우리가 잃고 이런 KBS의 그런 변화의 단초를 마련했을까 싶어서 늘 송구스럽고 이렇게 하루하루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KBS 변화가 진정한 어떤 개혁을 담보를 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의무를 우리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다. 국회, KBS 이사회, 그리고 KBS 내부 구성원들, 그리고 시민사회 다 같이 그 의무감 속에 들어가 있는 집단들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유창선 정신평론가가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청와대 이종연 홍보수석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박근혜 비판을 했는데 직접 전화해서 항의를 하더라. 그래서 공론화 삼겠다 그러니까 얼른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대선 당시에 그 종편에 출연을 했었는데 모 종편 작가가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을 좀 올리며 너무 항의가 심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그 전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저도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얘기와 그 KBS의 개입 사례, 김시곤 국장이 폭로했던 개입 사례를 보면 대단히 구체적이고 거의 깨알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게 KBS 내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언론사들에게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관계들로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보도에 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또 그 네이버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네이버의 야당 후보에 대한 연관 검색어나 그리고 그 검색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의혹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정현 홍보수석은 어떤 도의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란영 사장 오늘 3시 모든 일정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사퇴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리 보존하는데 후배 보도국장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읍소를 하는 그런 심약한 사장이 KBS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KBS 기란영 사장만 아웃된다 그래서 KBS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그 전문의 김시곤 국장의 전문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KBS의 인적 청산 대상이 얼마만큼인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보직 국장의 사퇴들, 전원 사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가 반드시 국정조사에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을 해야 되고요. 지배구조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반드시 내놓아야 됩니다. 이건 입법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안에서 어떤 정치적 줄타기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밝혀두고요. KBS 이사회 세 번째,
지금 김한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 뭐 직무정지 가처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수 이사들 중심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넘어서 지금 시청자 주권을 위임받은 주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입법 행위에 대한 당사자 입장에서 반드시 저항과 실질적인 행동을 좀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지배구조 때문에 막힌다 그러면 이건 이사의 자격이 없죠. KBS 이사의 해체에 대한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민사회에 요구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시에 기자회견도 있지만 시민주권 반드시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지금 약속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민감사 청구와 그 청와대 입법회계에 대한 고발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들, 공영방송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주체들이 그것을 못할 구조라면 반드시 그걸 변화시키거나 드러내야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들을 쉬지 않고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야만이 이번 사태가 어떤 보도의 독립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도국의 독립으로 자칫 귀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금 KBS의 날치기에 날치기를 거듭해서 지금 국회까지 와서 누더기 법안이 그 KBS 수신료, TV 수신료죠. 상정안은 무효라는 점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공장님 고맙습니다. KBS는 약자 편의여야 하면서 이번에 인사 개편이 진행되어 있고 진상규명이 진행되었다. 잠깐 사정시민위원회 임학병 의원님 나오셨는데 인사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KBS 이사로 계시는 최영목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최영목입니다. 아무튼 KBS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 KBS가 몰라 하고 있는데 일정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뭐 지금 당장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 범위에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BS 사장이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퇴를 이제 거부한 것 같은데 지금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KBS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본인이 사퇴하는 것과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해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사인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민영사상 범죄자로 고발이 돼서 뭐 소추가 되면 뭐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본인이 거부함으로 해서 일단은 버티기로 들어간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전 보도국장 폭로 이후에 15일 임시이사회를 소집 요구해서 열었는데 다수 이사 측이 사장 출석 요구 자체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김시곤 전 국장은 출석하려고 내비를 하고 있었고 다수 이사들이 사장에게 확인을 할 게 뭐 있냐라는 논리로 우리는 해명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전 국장의 폭로가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 확인, 아니라면 아니라고 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였는데 오는 것 자체를 거부함으로 해서
저희는 다음날 사장이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본인이 인정하는 거라고 정황을 보고요. 퇴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날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사회 소집 요구 21일 날 이사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는 이제 개입 제청안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다수 이사들은 내일 임시이사회를 열자고 저희에게 요청을 해온 상황입니다. 내일 임시이사회 안건은 현재의 KBS 사태에 대한 해결책 마련 논의 이런 걸로 일단 날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의 사퇴 거부와 그거는 일련의 관계 속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제출한 사장 해임 제청안은 아마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사회에서 이제 KBS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될 법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들어갈 겁니다. 수요일에.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조의 폭로도 나오고 있고 또 부당한 그 개입으로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고 지금도 앉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사상 고발까지 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해임 제청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유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의혹 단계지만 그 보도 제작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의혹 자체가 제기됨으로 해서 KBS 신뢰성 자체가 현저하게 추락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 관련 보도에서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보를 내고 사과를 하지 않은 이런 태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이런 전환한 얘기를 스스로 뒤집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KBS 안에서 유족들이 왔을 때 사과도 거부했던 사람이 청와대 앞에 달려와서 저 보도국장을 해직시키겠다고 하고 사과를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시킨 것이고요. 지금 이경호 기자 나와 계신데 보도국 거의 전 보직자와 평기자 대다수가 사장의 불신임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KBS를 그 사장으로서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리더십 상실 내지는 부재라는 네 가지 이유로 대의만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일단 지금 버티기로 사장이 간 것은 저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사회에서 임명 제청을 하지만 근데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개입을 한 당사자까지 거명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KBS 사장이 나간다면 이 문제의 화살은 바로 이제 청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장을 나가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도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을 합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사회는 7인을 여당 이사들이 잡고 있고 그쪽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길사장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를 본다면 청와대의 그 지휘 라인하고 그리고 사장하고 KBS 내부에 내부 동조자들이나 보직자들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내부 보직자들도 길사장의 사퇴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런 과오를 인정해야 되고 이후 본부장급 이상들은 이제 거의 회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요 보직자들도 아마 이후에 이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버티면서 새로운 판로를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면 기자들의 이제 제작 거부와 사장의 사퇴 거부가 맞서는 상황이잖아요. 기자들은 오늘부터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간 거죠. 이틀간 지하부를 일단 시간을 주고 사장 사퇴를 걸고 제작 거부를 한다면 오늘 저녁 뉴스부터 파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파행 상황에서 이제 그 여론의 향배가 이후에 그 KBS 사태에 중요한 그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서로가. 그랬을 때 결국은 사장 자체는 저는 얼마나 버티냐의 문제지 이미 식물사장이기 때문에 전혀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조직원들을 놓고 사장이 있은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건 이미 다 드러난 거거든요. 다만 좀 버티면서 다른 문제까지 연루시켜서 독박을 쓰고 나가면 정치적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정하게 버티면서 그리고 전례를 삼을 수 있었던 사례로 김재철 사장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MBC의 그쪽에서 보기엔 그 영웅적인 사람이죠. 그 엄청난 문제를 뚫고 버텼거든요. 1년 이상을. 근데 아무튼 MBC랑 KBS는 다른데 얼핏 보면 이제 그렇게 버티다 보면 길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KBS는 그보다 훨씬 더 일단 수신료 문제도 있고 조직원들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의식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미 부장, 팀장급까지 사장 불신임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시용 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제작하지 않는다면 거의 뉴스 불방되는 파행이 불가피한데 사장이 그랬다는 거죠.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또 결정적으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사장이 해임되면 거의 지금 KBS는 일정 기간 이사회는 사장이 요것이 1개월 내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재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공고 절차까지 합하면 한 달이 걸리거든요. 한 달간 사장이 부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6월 4일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KBS를 해방으로 둘 것이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현체제 유지를 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후에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지는 뭐 말씀드렸듯이 여러 문제인데 KBS 뉴스가 그래서 이제 파행이 계속되면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또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조직원들, KBS 구성원들의 이제 반발과 어떤 그 저항이 어느 선로까지 비화될지가 이제 이후에 관건일 텐데요. 어떻든 저희는 이사회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해임 제청안을 이제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정지 가처분으로 가면서 일단 뭐 연측 이사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죠. 좀 지켜보자고. 그쪽에서 늘 얘기하는 게 아직 혐의 아니냐, 혐의. 그리고 한쪽 얘기만 되는 거니까 검찰에 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사장의 뭐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표명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면 논의하자라고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요. 아무튼요. 그래서 기사장이 지금 당장 그만두든 좀 버티다 그만두든 이후에 또 문제는 사장을 다시 선임해야 되는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는데 아시듯이 어느 권력도 KBS 사장을 그 자기들하고 무관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이제 최악을 어떻게 피하느냐의 싸움을 벌여왔던 것인데 지금 그래서 법적인 변화 없이 사장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될 경우 지금 구조로 지금 법으로 후임 사장을 뽑겠죠. 그러면 아마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노조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거버넌스 개편, 뭐 여야 동수로 개편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특별다수제를 얘기했던 것이고 아까 그 이경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라도 서둘러서 그 논의라도 진전되지 않으면 아마 동일한 오히려 이제 실세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세월호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그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방송에서 나가지 말라니까 안 나간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건 KBS가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를 KBS 그리고 4개 종편과 YTN이 주로 이제 보도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번에 그 JTBC 정도가 그런 나름대로의 그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상당 부분 이제 언론이 그나마 이렇게 정확하게 현실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또 다른 한편으로 KBS 구성원들에게 굉장한 그 모멸감과 자괴감 그리고 자존심의 훼손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이 싸움은 어떻든 전 KBS 구성원들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국회에서는 하여튼 특사제라도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기타 다른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KBS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부 동력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독립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금도 기자들이 싸우고 노조가 싸우니까 그 싸움이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 많고 욕할 거 많지만 일단 이 싸움에는 적극적으로 지지와 성공과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이면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엽 의원님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좀 인사해 주시죠. 네, 그럼 토론자들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이 관찰자분께서 간략 5분 이내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히 반박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지만 사실 자질구레 문제에서 얘기할 건 있지만 큰 논의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큰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저희가 많은 게 그 IMF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무엇이 붕괴가 될까? 저는 생활체계 또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징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세월호 침몰했는데 자기 자신의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는 이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된 내용, 노란 리본을 달고만 다녀도 검문을 합니다. 왜 달고 다니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거 생활 안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난리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아주 개개인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좀 외계식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침몰에서 봤듯이요. 대한민국이 침몰하는데 나는 키를 잡은 선장이 아니다. 나는 여당이 아니다. 나는 야당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냥 침몰할 때까지 할 수가 없다. 선장이 키를 잡았는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그러나 대한민국이 침몰하면 다 같이 침몰. 그때 정권을 잡아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세우고 나면 남는 것이 대한민국에 무엇이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침몰하기 전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막고 침몰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무엇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떠나서요. 같이 이 대한민국의 침몰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야당이라는 걸로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직접 뭐 국회의원들이 가서 방송국에 가서 뭐 한다면 정치 개입이다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심각하게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 임명은 됐지만 여당은 3명, 야당은 실제로 1명이 가서 나머지 1명은 뭐 출근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KBS에 가서는 뭐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가면 정치 뭐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에게는 가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압박조차 하지 않는 이 현실. 그리고 결국은 KBS 사장을 뽑을 때 방통위원이 뽑고 방통위에서 돌아가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좀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태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 뭐 아주 낙관적이고 좋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비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날 수 있겠냐면 아 이거는 피디를 시켜놨더니 통제가 안 되는구나. 안 되겠다. 보도 출신에 더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면 되겠다. 이미 광우병 사태에서 버티면 되고 학습 효과를 충분히 얻었습니다. 여당 돌파한다. 더 확고하게 누르면 할 수 있다는 게 학습이 돼 있고 저는 이러한 판단에 분명히 이 앞으로의 어떤 해결, 돌파구 또는 그 탈출구를 찾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이런 능력이 생겼고 하니까 간다. 저는 아까 뭐 KBS 출신 분도 계시지만 KBS의 내부를 너무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는 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결론으로 날 가능성이 한 70% 80%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도 그러한 어떤 방향에서 해결책을 분명히 찾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은 좀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